이 제품은 남성을 위한 알페신 카페인 샴푸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왜냐면 금방 팔려서 없어지거든요. 사실 작년에만 독일에서 200만 병 이상이 팔렸답니다. 알페신 카페인 샴푸. 당신의 모발을 위한 독일의 기술력입니다. 우린 보여줄 것이다. 남다른 용기를. 빨라. 2분이면 오케이. 끓인 거랑 똑같은데? 야, 렌즈에 돌리니까 더 맛있네. 용기를 가져. 진라면처럼. 저 신용등급 올라서 대출이자 낮아졌어요. 신용등급도 챙기렴? 네, 토스로 조회, 진단, 관리까지. 신용등급 아는 게 돈이다. 토스. 당신의 등급은? 우리 농업의 미래에 따뜻한 햇빛이 비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틀. 대한민국 행복꿈틀 NH농협. 겨울 그리고 H다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다. 올겨울 스타일의 클라이막스 블랙야크 H다운. 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해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대계 지지를 얻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인 자격 출전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의 참가 여부는 오는 12일에 결정됩니다. 8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이 LA 도심까지 덮치면서 유명 관광지가 폐쇄되고 학교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 넘는 지역이 불탔고 주민 4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8. MBC TV는 2017년 3월 2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 형평성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That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This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ecognition of reality.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사관 이전 조치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48년 독립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서쪽을 장악했습니다. 그 후 1967년 전쟁을 통해 동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 통일 수도라고 주장했지만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예루살렘의 이런 역사적 지위를 무시한 채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Israel is a sovereign nation with the right, like every other sovereign nation, to determine its own capital.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공존 구상인 이국가 해법을 지지할 것이며 양쪽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평화협정 촉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가 유대계를 비롯한 핵심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아랍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서방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هذه الإجراءات تصب في خدمة الجماعات المتطرفة التي تحاول 터키와 이집트, 요르단 등에서도 반미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아랍권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고, 터키 정부는 미국의 결정은 국제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방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간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고, 영국 정부도 미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Jerusalem should ultimately form a shared capital between the Israeli and Palestinian states. That is, we continue.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acra per gli ebrei, i cristiani e i musulmani che in essa venerano il 영국 공영 BBC 등 서방 언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협상이 더 꼬이게 됐다며 트럼프가 시한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17년째 러시아를 통치 중인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보이콧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중부 도시의 한 자동차 공장. 푸틴 대통령이 무대에 나타나자 직원들이 연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Спасибо вам за поддержку. Я буду выдвигать свою кандидатуру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푸틴이 네 번째 대통령직 임기에 도전한 겁니다. 연임하면 2024년까지 총 24년간 집권하게 돼 스탈린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에서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 선수의 개인 자격 출전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нашим олимпийцам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если кто-то из них захоч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личном качестве. IOC가 도핑 조작 스캔들로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으로 사실상 러시아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패럴림픽 출전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국제사회 제재들이 러시아에게는 내부 결속의 기회가 되어 왔다며 평창 출전을 금지한 이번 IOC 징계 역시 푸틴의 대선 가도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최근 미국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북한이 전쟁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방북 사흘째인 오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 공중훈련과 함께 미국 고위 인사들이 호전적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한 발언과 대북 선제 공격을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언급에 대해 발끈한 겁니다. 전쟁은 기정사실화된 시점상의 문제로 전쟁을 피하지 않고 핵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강도 높은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제가 지른 불에 타 죽지 않으려고 하던 자중자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방북 사흘째인 오늘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놓고 북미 간 대화로 한반도 긴장을 풀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년여 만에 유엔 최고위급 인사가 방북했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중 접경 지역을 시찰해
펠트먼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하고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는 이틀째 한미 공군 전력과 서해 상공에서 폭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처리되자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관철에 안도했고 국민의당은 여당과 공조해 지역 예산 챙기기에 성공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싱 소리를 들을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상대당의 완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예산안 통과를 얻어내고 국민의당은 다른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는 이른바 뒷거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두 당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통과된 예산을 보면 국민의당이 요구한 호남 예산 증액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남선 KTX의 무안공항 경유 결정으로 노선이 역디귿자 형태로 바뀌면서 소요 예산도 향후 1조 원이 더 들게 됐고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도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뒷거래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색깔론과 이념 공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나라 예산에까지 색깔을 더 씌워 막말을 일삼는 태도는 참으로 저급한.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 한국당 패싱 등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가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협상 대표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제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는 좌파 포퓰리즘 예산을 막지 못해 당대표로서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 가정법원장을 지낸 최 후보자가 그동안 엄정한 판결을 해왔던 만큼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수호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는 11일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이우현 의원 사무실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건축업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여러 명의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이 건너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이 지역구 공기업에 압력을 넣는 등 민원을 해결해주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에게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남양주 시의회 전 의장 공모 씨와의 연루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2014년 당시에는 이 의원이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공천원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지역 정치인이 더 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 씨로부터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천원금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이 의원을 직접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것이 정치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 개입을 경계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수사방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등 더 밝혀야 할 추가 의혹을 열거했습니다. 연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수사가 졸속으로 이뤄져 중요 피의자들이 무죄가 될까 우려스럽다며
야권의 정치보복 공세에 검찰총장이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청와대는 다시 문 총장이 신속한 수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총장 발언을 공개 반박한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제 멀리 별나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검찰이 정권 함영식에 정치보복 수사를 하느라 일반 범죄와 민생 수사 등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시한을 둔 부실 수사와 수사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청와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함영 수사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적폐청산 국면을 끌고 가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추진 의지가 담겼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수사는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게 하자는 겁니다.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삭제, 경찰이 직접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독점해 표적 수사 같은 폐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사들이 보호하고 싶은 영역은 영장 청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검사들이라든가 검찰 패밀리에 대한 비리. 경찰개혁위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자는 공판 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갖도록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실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문화방송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최승호 뉴스타파 PD를 신임 MBC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최승호 신임 사장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1986년 MBC에 입사해 시사교양국의 책임 프로듀서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13일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자녀 임기인 2020년까지입니다. 입점업체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창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들이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이어서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을 대가로 입점 업체들로부터 32억여 원을 받은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가운데 신 이사장의 딸이 받은 돈은 무죄로 판단된 결과였습니다. 2심에서 신 이사장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가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딸이나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도록 한 경우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임 수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신 이사장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생존자의 구조 요청이 담긴 전화 녹취를 해경이 공개했습니다. 생명을 옥죄어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환 기자입니다. 낚싯배 선창 1호가 뒤집히고 27분 뒤 지난 3일 오전 6시 32분
조타실 아래 선실의 에어포켓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던 생존자들이 해경에 7번째 전화를 겁니다. 그거 보내드려? 못 보내드려? 네, 위치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사고 위치가 표시된 GPS 화면까지 해경 직원에게 전송하고 또 21분이 지나갑니다. 칠흑 같은 바닷속, 저체온증의 공포 속에 걸려 8번째 전화에서 전과는 다른 다급함이 묻어납니다. 영진호가 선생님 배 다 갔거든요. 그게 아니고 해경이어야지. 그렇게 다시 20분 가까이 흘러간 뒤에는 생존자들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물이 얼마까지 타셨어요? 많이 탔어. 가슴까지 타신 건가요? 3명 다 괜찮으신 거죠? 호흡이랑 의식은 있으신 거죠? 숨만 있어요. 산소 부족 탓에 함께했던 3명의 생존자들은 일부러 대화를 멈추고 또 반시간 넘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자 10번째 전화는 애원으로 바뀝니다. 우리 좀 구해주면 안 돼요? 3명 계신 곳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사고 발생 2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 생존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을까 걱정한 해경대원이 다독임과 응원 속에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선체 외벽을 두드리며 구조대원들에게 위치를 알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힘내서 그 타격 소리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요. 그러면 저희가 구조대가 빨리 갈 수 있어요. 2시간 넘은 약간인데. 결국 사고 발생 2시간 43분이 지나 생존자들은 기적같이 구조됐지만 바로 옆 선실의 낚시객들을 포함한 15명은 차가운 주검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인화물질을 싣고 가던 트럭이 폭발하면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달 창원 터널 앞 사고는 브레이크 고장이 사고 원인이란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사고 트럭의 전기 배선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를 녹이는 바람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기 비결을 조사해봤더니 신뢰도는 낮지만 역시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세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을 찾은 고객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보통인데 이 손님은 무료. 인터넷 전문은행 카드를 쓰기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ATM 이용하고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인터넷 은행은 이체 거래도 인증서 대신 생체 정보나 6자리 비밀번호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비밀번호 6자리로 모든 게 뭐 한 5초 만에 다 이루어지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간단한 계좌 개설에 높은 예적금 금리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K뱅크 가입자는 59만 명, 카카오뱅크는 46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한 소비자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만족도는 송금, 출금 수수료, 금리, 본인 인증 방법 등 대부분 항목에서 시중은행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두 인터넷 전문은행 모두 부동산 대출로도 사업 영역을 넓힐 예정입니다. 이 역시 비대면 거래라는 편리성이 무기입니다.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충분히 쉽게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또 모바일로 아주 편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가 필요 없을 거고요.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뢰도는 38%로 시중은행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위험, 그리고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불안전 판매가 주요 불안 요소로 꼽혔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에서 제조한 생리컵의 세포 독성과 피부 자극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돼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생리대 대체용품인 생리컵 판매 허가는 이번이 처음인데 내년 1월부터 국내 판매가 시작되며 가격은 4만 원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맹렬한 기세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유명인들의 저택들이 모여있는 LA 도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어둠 속 시뻘건 불길이 대형 저택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People are literally running here. It does not look like a firefighter. It is likely a resident from this home. 또 다른 호화주택도 빠르게 다가오는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6일 새벽 LA 도심 서부의 벨에어 지역을 산불이 덮쳤습니다. 불길은 인근에 위치한 세계적인 박물관 게티 센터도 위협했습니다. LA 서부의 상공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게티센터 박물관 인근 주택가입니다. 곳곳에서 강한 불길과 자욱한 연기가 치솟아오르면서 박물관은 이미 폐쇄됐고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발동된 상태입니다. 벨에어는 비버리 힐스와 인접한 부촌으로 비욘세 같은 연예인과 억만장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이번 산불로 여러 채의 저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UCLA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들도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Greatest threat is and will always continue to be the wind. LA 인근에는 현재 5개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방대원 여러 명이 다쳤고 주민 4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이번 8일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이라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찬성 58표, 반대 364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탄핵안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주의적 언행 등을 지적했지만 의회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도부조차도 탄핵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우리 층간소음 문제 같은 이 주거 문제와 관한 심각한 이웃 갈등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작은 지역에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도쿄에서 강명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에 사는 81살 할머니. 옆집 앞마당에 검은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검은 페인트로 X자를 그리고 예전에 있던 지사토 마을의 소유라고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봉으로 이웃의 창문을 두드리고 이웃의 차에다가 도둑이라고 쓴 종이를 붙입니다. 할머니는 25년 전 이웃이 담장을 쌓을 때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오사카시의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고양이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준 남성이 1분 반 만에 돌아와 권총을 고양이에게 겨눕니다. 알고 보니 의도적으로 비비탄 5발을 고양이에게 겨누고 쏜 것입니다. 함께 키우는 형제 고양이도 3주 전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今考えてみたらその男がやったんじゃないかな思ってて 고양이 주인은 검은 차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밖에 이웃의 집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거나 자기 땅이라면서 통행로를 가로막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좁은 땅에서 이웃을 코앞에 두고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웃 주민들 간의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시즌 6호 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두 발을 자유롭게 쓰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돋보인 골이었습니다. 민준영 기자입니다. 팀이 1대0으로 앞선 전반 37분. 감각적인 패스로 수비수를 따돌린 손흥민이 그림 같은 슛으로 그물을 가릅니다. 승부의 쐐기를 박는 손흥민의 시즌 6호 골. 오른발 2대1 패스로 공간을 만든 뒤 골대 구석을 향한 왼발 슈팅으로 6명의 수비벽을 허물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올 시즌 왼발로 4골, 오른발로 2골. 상황별 다양한 슈팅으로 골문을 열고 있는 손흥민은 오늘도 양발잡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상대 골키퍼를 괴롭혔습니다. 나흘 전 정규리그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후반 20분 교체돼 경기를 마쳤습니다. 르렌테가 손흥민 못지않은 그림 같은 양발 기술로 뽑아낸 선제골과 은쿠드의 추가골을 더한 토트넘은 아포엘의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조별리그 5승 1무로 조 1위에 오른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출전팀 중 가장 높은 승점 16점으로 16강에 올라 막강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날린 번개 슈팅이 상대 골문에 정확히 꽂힙니다. 호날두의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9호 골. 호날두는 조별리그 6경기에서 모두 골을 뽑아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예선 정경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의 활약을 앞세워 난타전 끝에 도르트문트를 3대2로 제압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먼저 2골을 내준 뒤 내리 2골을 뽑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바스케스에게 결승골을 내줘 조별리그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한 채 챔피언스 리그를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인 정희윤 선수가 4년간 총 29억 원을 받고 SK에 남기로 했습니다. SK는 정희윤과 4년간 계약금 5억 원과 연봉 총액 12억 원, 옵션 12억 원 등 모두 29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윤은 2015년 LG에서 SK로 팀을 옮긴 이후 3년 동안 315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푼 9리, 홈런 56개, 189타점을 기록 중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다시 강추위가 밀려옵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서 강원 중북부 산간지방과 평창, 홍천, 또 충북 괴산과 음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의 수온주는 영하 12도, 서울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7, 8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15cm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라도 서해안 지방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약하게 이어지던 비와 눈은 대부분 잦아든 상황입니다. 내일 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의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 서울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광주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 5m까지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곳곳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더욱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제품은 남성을 위한 알페신 카페인 샴푸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왜냐면 금방 팔려서 없어지거든요. 사실 작년에만 독일에서 200만 병 이상이 팔렸답니다. 알페신 카페인 샴푸. 당신의 모발을 위한 독일의 기술력입니다. 이도서를 향한 운전 보고. 전직 카운트다운. 미끼가 돼가서 정우성, 곽도원, 강렬한 흥행 포문이 열린다.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촉발션 블록버스터 강철리 12월 14일 대개봉. 이 중에 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콜레스테롤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방법은 쿠파스 프리미엄 간 케어 콜레스테롤 케어 상중이도 이중으로. ABC 메리 크리스마스 ABC 메리 크리스마스 ABC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새 서울에서 제주까지 벌써 200호점. 감사의 마음으로 ABC 마트 총 결산 세일. ABC 마트. 아이는 까다로우니까, 피부가 약하니까, 금방 자라니까 의자가 더 까다로워지려고 합니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CDG. 목요일 뉴스데스크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